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 점술과 타로 리딩을 접목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커피 점술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커피잔에 남겨진 가루를 보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점술이고요. 먼저 여러분의 직감에 가장 끌리는 커피잔을 골라주세요. 커피잔에 새겨진 그 사람의 속마음을 타로카드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커피잔을 골라주세요. 네, 1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분들의 잔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 이 1하우스 쪽에 있는 토끼인데요. 이 토끼를 둘러싸고 있는 불꽃도 하나 크게 있죠. 토끼는 기본적으로 풍요의 상징이고요. 좀 빠르게 이동하고 이 역동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토끼는 예술적인 능력과 창의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커피잔에서 토끼가 나오면 예술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이 커피의 깊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토끼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꿈과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지금 토끼가 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체적인 분야와 자아 이쪽에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1번 분들의 상대방 이 사람은 지금 은연중에 여러분을 두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1번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1번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고 있고 비교선상에 자기랑 여러분을 같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두 분 사이에는 경쟁 구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두 분은 아마 가까이 있을 거라 좀 접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겹치는 지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같은 모임, 공동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쉽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쪽으로 돌려보면 3하우스 쪽에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서 있는 여인이 한 명 있고 이 여인이 챙이 좀 넓은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요. 또 자기 앞에 부채처럼 보이는 걸 들고 있죠. 이 여인 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 여인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뭔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람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사람도 여인의 눈길을 기다리는 것 같죠. 근데 이 3하우스의 자리 자체가 좀 학습을 말하고 이제 지식과 소통 이런 자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1번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다. 똑똑하고 우아하다. 이제 이런 인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이 상대방,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결국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분 앞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랑 본인이랑 비교하고 있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왠지 낮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이분의 마음 또 두 분의 미래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일반 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좀 불안하다 이런 감정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컬러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불안감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또 마지막 카드에서는 여전사라는 키워드도 들어와 있어요. 이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어떤 일의 능력이나 또 공부의 능력, 어떤 커리어 능력 좀 이런 거 보면서 1번은 왠지 좀 여전사 같고 잘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반짝이는 눈매, 좀 당찬 자세, 활력적인 모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한테는 매력으로 작용하고요. 또 근데 동시에 그게 좀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에 같은 반에 있는 학생, 이제 다른 학생이 있는데 나랑 엄청 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애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약간 두루두루 인성도 좋은데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막 참여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하는 이제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를 이분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엄친아나 엄친딸 좀 이런 이미지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번 분들이 실제로 어떤 성격이나 실제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든지 이제 여러분이 외부에 보여주시는 이미지 자체가 좀 당당하고 밝고 명랑한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또 유독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SNS에 뭔가 올리고 있는 환한 미소, 약간 즐거운 것 같은 일상, 상대방이 그런 부분을 유독 깊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분의 머릿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1번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섣불리 내가 나서기는 좀 힘들다, 쉽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에 나무 막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막대로 지팡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지팡이가 지금 엄청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손잡이도 보면 장인이 막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엄청 정성스럽게 손잡이를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지팡이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인 것 같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지팡이 가지고 주인이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간 것 같거든요. 지팡이 바닥에 보면 흙이 전혀 안 묻어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는 됐다. 근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이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창문 밖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준비는 다 완벽히 됐는데 계절이 지나갈 만큼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 좀 이런 뜻으로 결론이 나요. 이제 이분은 1번 분을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4계절처럼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생각과 상상까지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지팡이에 걸려있는 천이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드레스 안에 스타킹 고정하려고 사용하는 끈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남몰래 은밀한 상상을 하고 있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두고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이나 좀 뜨거운 사랑 이런 상상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꽤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만 하는 거고 상상이 가득한 거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는 지금 불안감 이런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두고 좀 묘하게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 같고 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내가 확 다가가자니 왠지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1번 분들 중에서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 연인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분은 여러분을 몰래 관찰하고 있거든요. 1번이랑 다시 뭔가 뜨거워지고 싶어.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짝사랑이나 이제 애매한 썸이나 이제 두 분 사이에 묘한 신호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 딱히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관계라면 더더욱 이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을 건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본능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마음만 그냥 흔든 게 아니라 다 좀 본능적인 욕구랑 욕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 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에서 같이 동료로 있는데 뭐 애매한 상사와 아랫사람 이런 관계인데 애매하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예전에 잘해줬다든지 뭔가 저 사람이 센스 있게 기억했다든지 그걸 챙겨줬다든지 뭐 스치는 것처럼 스킨십이 살짝 있었다든지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만 유독 공감을 더 강하게 했다든지 특별히 여러분을 좀 잘해주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분명히 호감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근데 그게 약간 흑심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 100% 여러분을 진짜 순수하게 알아가고 싶고 더 깊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지 여기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아래 들어온 카드를 보면 이제 이분이 지금 주변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두 분이 개인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지금보다 썸이 좀 더 한 걸음 진전되려면 약간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는데 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는 눈이 실제로 진짜 주변 동료라든지 뭐 두 분을 다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이 계속 이분을 신경 쓰게 만드는 좀 그런 상황도 가능하고요. 아주 소수의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썸 타고 있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양다리를 걸쳐야 한다든지 또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정리가 안 됐다든지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자니 뭔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요. 내가 1번만 생각하고 돌진하기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카드들을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분이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생각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호감을 품게 되는 거, 또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거기서부터 또 용기를 내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 다 진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진심일까?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도전하고 싶을까? 이런 내 마음이 일단 첫 번째겠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호감을 드러낼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 그런 배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첫 번째 그 자기 마음,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아요. 1번 분이 마음에 들고 내가 호감이 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여러분의 입장에 대한 생각, 여러분을 고려하는 거, 이런 게 지금은 아직 없는 상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 나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1번이랑 맺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위신, 좀 이런 거 같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1번한테 뭔가 호감을 표현하고 내가 1번을 끌어당기면 왠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 남들이 나한테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좀 이런 부분?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 혼자 밀당하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이제 지금 1번 분의 입장에서는 1번 분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런 부드러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한동안 실제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계속 여러분을 관찰하고 재보고 계속 점수만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나는 너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약간 사무적으로 대하시는 거, 또 이 사람에게 좀 매이지 않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아예 약간 무색무취 이렇게 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더 즐겁고 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대접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약간 아직은 철들지 않은 좀 그런 면이 강하고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고 또 옮길 생각도 없고 당분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속마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차갑고 딱딱하게 정말 이 여전사처럼 여러분 삶에 집중하시면 그때 이분이 더 여러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여러분이 제공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 읽어볼게요. 네, 2번 분들의 잔을 보면 이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좀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은 과거에 한번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었을 수 있는 가능성, 또 뭔가 더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과거에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 생각하면서 약간 결정적 장면을 내가 이미 놓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가장 많이 쏟아진 이쪽 부분이 지금 10하우스랑 11하우스 부분이거든요. 교류의 가능성이 이미 있었다. 충분히 맺어질 수 있었다. 특별함을 알고 있었다. 도전했어야 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긴 횃불이 다 두 방향으로 나눠져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 분이 과거에 좀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갈라진 거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지금 이 상대방은 좀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거꾸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7하우스의 바닥을 보시면 지금 저 아래에 고래의 꼬리가 있거든요. 이 7하우스의 자리 자체가 로맨스를 말하고 관계와 만남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고래 꼬리가 지금 저 바닥에 있죠. 고래에 또 특히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꼬리만 보이거든요. 꼬리만 보인다는 거는 고래 몸이 또 아래 깊은 데 있고 꼬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때를 놓쳤다는 거죠. 몸통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고래는 원래 자체도 좀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얕은 갯벌에서는 고래의 몸도 볼 수 없고 고래의 꼬리도 볼 수 없거든요. 한번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고래가 지금 컵의 바닥까지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잘했으면 이번이랑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자기 탓을 하고 있고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또 고래는 이제 여러 고래가 같이 살고 좀 함께 이동하는 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두 분은 과거에 확실히 좀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놓친 부분을 상대방이 또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 과거에는 고래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꼴이라도 봤는데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번이랑 마주치기도 쉬웠다. 내가 그때는 좀 할 말도 있었는데 용건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용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고래를 다시 끄집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뭔가 용건과 건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또 고래는 자기 힘으로 또 올라오지 않으면 마주치기가 힘드니까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은 좀 섣불리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나서기를, 고래가 스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이분의 더 깊은 속마음, 또 두 분의 미래 읽어볼게요. 네, 2번 분들 오늘 나온 카드를 보면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꽤 깊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좀 따뜻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막상 자기 호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랑 자체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는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둔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색한 관계에 있는 좀 그런 만남으로 보이거든요. 두 사람이 약간 처음 소개팅이나 선으로 만난 좀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한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어색한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로 너무 모르니까 한 사람이 그냥 파스타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주문할 때 이제 한 사람이 크림 파스타를 안 좋아하는데 이제 상대방은 그걸 모르니까 크림 파스타를 주문한 약간 그렇게 두 사람의 포인트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지는 않는 근데 그걸 딱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의를 갖추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배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를 연결해보면 어쩌면 두 분은 이제까지 좀 애매한 타이밍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호감을 먼저 가졌는데 이제 그때는 상대방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호감 가졌던 사람은 호감이 식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때부터 호감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과거에 이미 타이밍의 이슈를 한번 겪으신 것 같거든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 연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두 분은 이제 과거에 오해가 있었다든지 뭔가 외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과 세상이 약간 두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았던 이제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재회가 아니라 과거에 딱히 뭐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두 분 사이에는 뭐가 찌릿하게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타이밍이 안 받쳐주었던 좀 그런 관계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상대방은 과거의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 아쉽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렇게 2% 모자란 타이밍? 좀 아쉬운 관계로 보이거든요. 이 지금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다쳤고 쓰러져 있어요. 이 팔을 감싸고 있는 걸 보면 팔이 다친 것 같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긴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근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예 다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두 분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약간 산통을 깼던 것 같아요. 너는 여기서 왜 도와줘? 약간 두 분의 가능성을 깨는 사람? 두 분의 화합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든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이 장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 한 번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근데 또 상황이 좋지 않았어. 내가 그 당시에는 또 불가능하기도 했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 오늘 나머지 카드들을 보시면 이제 두 분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요. 이 오늘 위아래 다 7번 카드가 떴는데 이 숫자 7은 또 수비학에서 자기 성찰을 말하고요. 좀 깊은 생각, 이 상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꽤 깊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나랑 잘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래 들어온 이 동전 7번 카드를 보시면 이 주인공이 동전 7개랑 장미꽃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아름답다. 갖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다가오기 어려운 것 같죠. 또 주인공이 이렇게 입에 손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표현을 하기 어렵다. 주저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정말 동전을 가질 수도 없고 장미꽃도 한 송이도 못 가진다면 아예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근데 막상 떠나진 못하고 있죠. 또 장미 가시가 뾰족하다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장미가 어떤 꽃인지도 모른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과감하게 달려들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완전 순수한 마음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분한테 이분이 다가오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과거부터 쌓아온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과거 사건이 가져다 준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에도 사로잡혀 있고요. 또 여러 복잡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떠나지는 못해요. 가지고 싶다. 소유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분도 전략을 짜게 될 거예요. 특히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이제 시장이 보이는데요. 여러 상인들이 나와 있는 마을의 광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마을의 광장은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장소거든요. 여기서 화가가 여인한테 이제 초상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여인은 또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기가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포즈,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각도, 자기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장면을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으니까 여인도 내가 여기서는 이런 자세 취해도 괜찮아. 사람들 앞에서 있어도 괜찮아. 이 사람 앞에서도 괜찮아. 포즈 취해도 되는 상황이야. 좀 이러한 편안한 자유로운 상태거든요. 상대방은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내가 2번이랑 뭔가 조금 더 공적인 장면에 있다면, 그러면 또 용건이 있다면, 내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 내가 이런 용건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둘 사이에 뭔가 긴밀한 용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좀 대놓고 2번을 더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사이에 어쩌면 이미 관계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쩌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야말로 진짜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또 오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에 보시면 동전의 여왕이랑 컵의 여왕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2번이 적극적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나한테 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차라리 확 들이대주면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가 줄 텐데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있거나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사람, 좀 편안하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좀 좋을 것 같아. 좀 이런 인식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상황, 이분의 맥락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나는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너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이렇게 다가와주면 그럼 자기도 좀 더 편안하게 2번 분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것도 은근슬쩍 기다리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은 오히려 2번 분들한테 질문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발전하고 싶어? 뭐 어떻게 되고 싶어?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증거를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이제 이분이랑 여러분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여러 정보를 보시면 특히 여러분이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어떤 용건을 만들어 볼 방법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는 이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제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지 좀 이런 부분도 정리해 보시면 그렇다면 방법은 그때부터 쉽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용건이 생각보다 쉽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정리가 되고 나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으로 두 분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먼저 커피잔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볼게요. 네, 오늘 잔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가루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컵의 바깥쪽으로 아예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잔 안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상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런 패턴을 읽어보면 아마 이분은 진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흘러 넘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지금 쏟아진 부분도 읽어보면 거의 전체에 흘러져 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굉장히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3번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어느 날 화도 났다가 완전 기복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10하우스 쪽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있고 입에서 지금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소식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말하는 세력,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이제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분의 귓가에 계속 여러분 얘기가 들리거든요. 두 분 사이에 겹치는 지인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SNS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가능해요. 또 지금 이분은 엄청 다양한 생각을 워낙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3번은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 이런 글은 왜 쓰는 걸까? 계속 곱씹어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또 그러면서 또 계속 여러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억지로라도 진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안 듣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분은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을 떠올린다든지 전혀 상관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은 지금 뭘 봐도 계속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들키면 안 되는 상황? 약간 자존심이 걸려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2번 하우스의 아래를 보시면 이 코끼리가 여러 마리가 보이거든요. 코끼리는 좀 커피 점술에서 봤을 때 이제 친근한 사람,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완벽한 보조자가 될 것이고 나의 완벽한 비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좀 이런 조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2번 하우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우스가 원래 좀 아름다움을 말하고요. 물질이나 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거, 물질의 세계 이런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에 지금 코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이상향 거기에 여러분이 잘 맞는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번은 나의 이상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다. 또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매력으로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상향이 원래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여러분이 있으면 그게 채워지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2번 하우스, 이 하우스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는 건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막 여러분을 내면까지 이렇게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이분의 속마음 또 두 분의 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굉장히 격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장 굵게 흐르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은 여러분한테 좀 흑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지금 가면 무도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무도회장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발코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먼저 지금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것 같죠.
근데 지금 남자가 와서 뒤에서 여자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또 남자는 지금 술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의 자세를 보면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자세가 일부러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약간 일부러 하는 놀라는 척?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장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비둘기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분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 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좀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짜서 3번한테 다가가고 싶다. 또 그렇게 했을 때 3번이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른다. 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싫은 척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지금 남성이 뒤에서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스킨십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술잔을 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자가 화를 낸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내가 그날 술 마셔서 실수했어. 약간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은 약간 무책임한 방식으로 두 분 관계에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 한때의 뜨거운 사랑을 원해. 이런 생각은 있는데 뭔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건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관념이 약간 위험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아래 들어온 카드에서도 지금 헝거, 이 갈증과 배고픔, 이제 이런 상태가 나왔어요. 이 배고픔, 굶주림, 갈증, 이제 이런 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때를 말하거든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들은 머리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식욕과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자아실현 같은 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지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 충족에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반드시 성욕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 자기의 어떤 생존 욕구, 기본적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벌면 그러면 자기도 그 돈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3번이랑 같이 살면 좀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사실 여러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런 것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 이제 여러 욕구가 채워지는 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동물인데 생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그 생존 욕구가 위협이 된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멀어져야 되는 것도 맞겠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그 욕구 충족이 된다면, 자기 욕구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도 그런 욕구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 생각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힘 카드랑 뒤에 정의 카드가 떴거든요. 힘 카드는 원래 또 사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과 파워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게다가 정의의 여신은 칼이랑 저울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력이 있고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상대방은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면 3번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3번이 나한테 쉽게 넘어올 사람은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에 있어서 정말 싫은 건지 3번은 좋은데 싫은 척 하는 건지 자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다 알면서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3번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잘해주고 싶을 거야. 다 나한테 맞춰줄 생각이 있고 그런 내공이 있어. 근데 자존심은 또 강한 것 같네?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이목,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들이대지 않는 거 아닐까?
실제로는 나한테 엄청 허용적이지 않을까? 뭐든지 다 들어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입장 정리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분은 마법사랑 전차 카드까지 있으니까 자기 외모나 자기 능력,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확실히 있어요. 나도 사실 어디 가면 인기 되게 많아. 나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약간 여러분 앞에서 센 척하고 싶어하고 약간 으스대고 싶어하고 약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실 자존심이 강한 거지 자존감은 좀 낮은 사람일 거예요. 어떤 겉으로 표현되는 좀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집착하고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외모나 어떤 외적 조건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면 여러분한테 먹힐 것 같다. 어필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실 중심이 없는 거고 핵심이 없는 쪽에 가깝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다거나 고민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 결국 겸손함을 가지게 돼요. 지금 이 카드들은 다 겸손함이 없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균형 감각을 배우지 못했고 또 공동체에서 자기가 무엇을 기여해야 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은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약간 충동적이고 또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인간관계를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맞춰가는 점도 있어야 되고 또 아니다 생각하는 인연은 깔끔하게 멀어지는 거 또 새로운 관계한테 기회를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동된다거나 겹친다거나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미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 안 되겠는데? 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 인생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 나의 진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나의 소중한 사람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함께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들은 이제 이분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힘, 인생의 커다란 목적,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분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또 이분이 나중에 결국에 발코니에 다가와서 술김에 여러분한테 확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확실하게 여러분 입장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커피잔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감정 또 속마음 읽어볼게요. 네, 오늘 잔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커다랗게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이 지금 커피잔의 거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 보면 뭔가 좀 거친 언덕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쪽을 돌려서 이쪽을 보면 또 이쪽도 만만치 않게 힘든 코스로 보여요. 이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좀 4번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좀처럼 어려워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의 어떤 굳은 심지, 꺾이지 않는 고집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4번 분들을 보면서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좀 난감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분한테 보여주셨던 이미지 자체가 좀 냉정하고 좀 칼 같고 좀 틈이 없는 좀 이런 제스처를 표현하셨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커다랗게 산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상대방이 이분이 뭔가 변명도 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분의 마음에도 계속 묵직하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대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면서 모른 척 해준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면 여기 9하우스랑 7하우스에 걸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거든요. 근데 조금 거리감이 있죠.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고 스킨십이 없어요. 이 컵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미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조금 더 가까워질까 말까 좀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도 거리감을 유지할 것 같다. 내가 다가가긴 쉽지 않다. 좀 이런 마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그냥 물 흐르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인연이 되려면 될 거고 뭐 아님 말고 좀 이런 마음도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10번 하우스, 10하우스에서 11하우스로 넘어오는 이쪽에 보시면 눈이 커다랗게 두 개 그려져 있거든요. 이 두 눈이 명확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 눈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관찰하고 있는 이분의 눈이거든요. 11하우스는 공동체, 학교 이런 데를 말하고 이 10하우스는 또 회사, 직장, 사회적인 모임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을 두고 떠날 생각은 없는데 약간 손 놓고 싶은 마음? 손은 놓고 있는데 상황이 좀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그냥 주시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두 분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구경한다 이렇게도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면 두 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확 가까워지는 것,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보고요. 또 두 분의 미래도 읽어볼게요. 네, 4번 분들 오늘 뜰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두 분 관계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을 보면 약간 두 분이 각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좀 강하게 닫혀있다. 이런 인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우주의 핵심, 주인, 태양,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의 우주는 결국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혹은 내가 없으면 그럼 그 우주는 죽은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죠. 근데 태양계도 생각해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이 돌고 있는 하나의 우주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태양계에 새로운 별이 하나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별이 자기 태양계의 다른 별들이랑 만나는 계기가 생기죠. 작은 별 하나가 들어오면 그 별이 이제 태양계랑 만나서 어떤 작용을 만들어 갈지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잠깐 시간을 공유하다가 자기 성단으로 가버릴지, 자기 궤도에 맞춰서 다시 멀리 떨어질지, 아니면 내 태양계 안에서 내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끌려서 새로 유입될지 그건 알 수 없죠. 태양계도 하나의 우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는 자기 힘이 좀 덜 다가가는, 힘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먼 공간이 있거든요. 또 다른 별을 가진 체계, 다른 은하가 있겠죠. 또 그 은하도 자기 끝에는, 테두리에는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약간 그렇게 설거운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잠깐 겹치면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라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갈 길을 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심부로 막 별이 하나 가까이 오면 진짜 태양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 태양계 전체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계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끝부분은 약간 설겁겠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아주 바깥의 부분, 공기처럼 나를 감싸는 부분에 이 대기권이라면 가장 바깥 부분, 거기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중심을 많이 흔들지 않거든요. 나한테 많이 와닿지 않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쪽 길이면 이쪽 길 아니고 저 멀리 어떤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 돌을 봤을 때도 아, 저 돌은 되게 크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근데 내 길에 내 눈앞에 갑자기 돌이 하나 나타나면 작은 돌이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영역,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자기 영역을 만들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좀 그게 쿨한 편이어서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와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울타리가 헐거운 사람이 있죠. 애지간한 사건이 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 울타리가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안은 아무도 못 들어와. 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굉장히 단단하게 막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 두 가지 성향 중에 정답은 없어요. 뭐 쿨한 분들은 쿨한 분들 나름대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울타리가 단단한 분들은 주로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눈치도 빨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후자에 가까운 편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4번은 조금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도덕적인 부분, 어떤 예의나 예의 범절, 어떤 배려, 존중, 좀 이런 관념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준이 조금 뚜렷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주, 이게 되게 단단한 거죠. 그걸 또 상대방은 아,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과거에 인연이 닿았다가 멀어진 경우 이렇게 과거 연인이라든지 과거 동료 이런 관계라면 그런 장면, 울타리 바깥에 있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했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부딪혀서 튕겨나간 또 그런 장면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편하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거 선 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요. 혹은 두 분 사이에 그런 차원으로 약간 오해가 있었거나 약간 말다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동전 4번 카드가 떴는데 이 자리는 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을 말하는 뜻이 있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물러설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좀 만만치 않게 양보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도 나름 서운한 게 있고 4번이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래 카드들 이제 이분의 전체적인 성향과 마음 상태, 여러분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들 좀 이런 걸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로 시작하거든요. 이 카드가 원래 고집을 대표하는 카드예요. 지금 보시면 해골이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요. 죽어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졌고 뼈만 남았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뼈가 남을 때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카드는 약간 순교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을 꺾지 않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하겠어. 약간 뚝심을 가진 거예요. 이분도 자기 생각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옆에 완즈 9번 카드도 이 미로 같은 자기만의 세계, 그 세계를 방어하는 방어막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자기 세계가 강하고 자기 우주의 테두리가 강하고 아주 타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은 각각의 우주가 뚜렷하게 있는데 두 분의 우주가 다 모두 껍질이 아주 단단하거든요. 아주 호두처럼 딱딱하고 아주 틈이 없어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네가 너무 고집이 세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호두도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많이 딱딱하지 않거든요. 호두 겉모양도 다 묘하게 주름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껍질을 까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 호두 열매의 모양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호두가 겉을 딱딱하게 만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자기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겉이 딱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다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세계의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두 분은 사실 열매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 많을 거예요. 껍질을 깨고 서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두 분은 정말 같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두 분은 아직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과거 커플이 아니라 뭐 짝사랑이나 뭐 근처에 있는 애매한 사람, 애매한 썸, 뭐 가까운 듯 먼 듯한 그런 사이, 어떤 사이여도 상관없이 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휴식을 취해라, 트레드밀, 런닝머신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은 하나의 작품이지 하나의 계절이 아니다 이렇게도 적혀 있고요. 당장 이런 장면이 왔으면 좋겠다. 두 분은 그걸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생각이 핵심은 같은데 겉모양이 좀 달라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계절이 아니다. 봄 같은 화사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처럼 뜨거운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각자 삶의 사건을 겪고 나면 서서히 호두의 껍질도 무뎌지고 껍질도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너도 결국 나랑 같은 사람이었구나. 서로 공감하게 되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 미래 카드에 보시면 타워 카드가 떴고 그 다음에 컵의 왕이 떴기 때문에 두 분은 약간 교통사고 같은 외부적인 충격적인 사건 한 번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의 현재 관계가 완전 뒤집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장면이 있을 거예요. 또 아래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부정적인 걸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외부의 충격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타워 카드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현재 애매한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부정적인 이유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은 부서에 있다든지 같은 모임에 있다든지 주변에 시선이 있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 없기 때문에 딱 둘만 있는 계기가 없어서 오히려 가까워지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혹은 가까웠다가 멀어졌던 사이라면 두 분이 진솔하게 얘기했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딱 둘만 갇히는 것처럼 약간 충격적인 우연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각자의 우주에 커다란 별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운석이라든지 두 우주가 크게 격돌되는 그런 장면도 예상돼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혹시 이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인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천천히 지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커피잔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속마음 먼저 읽어볼게요. 네, 5번 분들 여러분의 잔을 보면 아마 오늘 커피잔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상대방 마음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카드를 뽑아서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두 분은 미래가 기대될 정도로 이분 마음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의 마음을 보시면 지금 1하우스 가장 꼭대기에 어른이 2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른 사이에 아이가 있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지한 관계, 아이를 염두에 둘 정도로 깊은 관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1하우스의 자리 자체가 원래 자아를 말하고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인생의 커다란 목표나 욕망 이런 걸 말해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1하우스거든요.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 자기 가정을 새로 꾸리는 것 이런 것 같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아이도 키우고 그야말로 약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 5번 분들이 그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고 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만약에 지금 거리가 멀다든지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마음 한켠에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1번 같은 사람이 좋긴 좋은데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또 조금만 노력해 보신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또 이쪽을 보시면 3하우스에서 시작해서 4하우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쭉 뻗은 강이 하나 있거든요. 강은 운세에서 항상 흐름을 말해요. 또 물은 풍요를 말하거든요. 4하우스의 자리가 뿌리를 말하고 가족을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늘 경제적인 풍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둘이 함께라면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나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강이라는 게 이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인간이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문명이 다르게 발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이미지나 인상 이런 건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지금 강 옆에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흙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조화로운 환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두 분이 멀어진 상태이더라도, 두 분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생각의 틀이나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분명히 두 분 관계가 지금부터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궁합이 꽤 좋거든요. 이분은 그 정도로 여러분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하나 보자면 이 아까 보셨던 강에 이쪽에는 꽃이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약간 박수가 아직 제대로 쳐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박수가 쳐지려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두 분 사이에는 앞으로 뭔가 결정적인 장면과 합이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들을 뽑아서 이분의 진짜 속마음, 또 두 분의 미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5번 분들, 오늘 나온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분이 여러분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 같은 부분, 좀 귀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좀 순수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치게 순수하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인 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도 보이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모든 게 좋을 수가 없고 모든 게 나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모든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라는 게 이제 맑은 면, 좀 때묻지 않은 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성숙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함이나 좀 때묻지 않은 면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5번 분들이 만약에 이분이랑 정말 앞으로 더 잘 지내고 싶고 뭔가 남다른 특별한 관계로 거듭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분한테 많은 걸 알려줘야 될 거고요. 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부딪혀서 다듬어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듬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도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쳐 주고 또 뭐 집에서 부모님이 양육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도 가르치는 게 버거운 날도 있고 또 부모로서도 양육이 어려운 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아예 순수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가르칠 거 없으니까 편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새로 배우려는 의지나 자세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연애한다고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상대하기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나랑 같이 하는 활동이나 액티비티 같은 거에 심드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든지 어차피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적당한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적당한 건 어차피 또 없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함이나 때묻지 않은 마음 이런 거 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잘 인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좋은 면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성숙함 여러 사인들로 읽어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도둑일지 손님일지 모르니까 일단 칼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밤이니까 촛불을 켜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칼날을 지금 천으로 감싸서 잡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더 위험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도둑이 왔다. 이걸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왜냐면 도둑이 지금 칼 손잡이로 순식간에 낚아챌 수 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칼을 대놓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이 주인공은 칼을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고대부터 사원소설에 따르면 이 칼은 공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기를 타고 흐르는 사람의 말, 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 또 결단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말이나 표현이 서투른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지금 청년이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촛불을 가지고 왔는데 아래를 보면 물이 고여 있거든요. 자기 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도 있죠. 이런 여러 상징들을 이분이 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마음 상태, 또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점, 포인트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밤에 촛불을 들고 내려오고 싶었다. 이거는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근데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도둑일지도 모른다.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결국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건 확실하고 이제 궁금하고 다가가고 싶고 5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5번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죠. 내가 이렇게 칼이랑 촛불 가지고 오면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고 도둑이 도망가겠지?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진짜 좀 엉뚱하고 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약간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앞에서 쓸데없이 센 척 한다든지 막 인기가 많은 척 한다든지 자기 딴에는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 5번도 나를 알고 싶어 할 거야. 내 문을 두드렸으니까. 나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었을 수밖에 없어. 약간 자기 매력에 도취한 그런 상태로도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너무 좀 어리숙하고 어리고 눈치도 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눈치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지금 내가 5번 앞에서는 이래도 된다. 약간 호기로운 상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자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이제 두 분 관계에서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분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걸음 도망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요. 앞으로는 이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5번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내가 아무리 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네 생각이 난다. 좀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려면 여러분이 좀 거리를 일부러 두셔야겠죠. 아까 보셨던 이 첫 번째 카드도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문을 한번 두드렸으니까 어떤 낌새가 있었으니까 이 상대방이 불이랑 칼이랑 들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분도 충분히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문을 아예 확 열고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오히려 놀라서 칼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물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불을 떨어뜨려서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두 분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이제 이럴 때는 한 번 이미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부터 천천히 호기심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나서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문에서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오고 넘어지지도 않을 거고 문을 열어볼 거거든요. 궁금하니까요. 근데 문을 열려면 지금 자기 손에 2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불을 내려놓으면 문 손잡이를 못 찾으니까 자기가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을 열려면 결국 불이 아니라 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까지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걸어오면 칼을 내려놓고 불을 든 상태에서 문을 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돼야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도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손님이라는 거, 자기가 대접해야 된다는 거, 그때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분을 놀래켜도 안 되고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거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자기 단도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나와야 그래야 안전하게 두 분이 서로 만날 수 있거든요. 분명 두 분 사이에는 마법 같은 결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네가 궁금하면 너의 속도에 맞춰서 잘 정리하고 나와봐. 약간 이런 사인? 나 이러다가 네가 아예 안 나오면 나는 진짜 도망갈 수 있어. 이런 사인만 주시면 상대방이 너무 지체하지 않을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문 열고 나올 거거든요. 미리 다가가서 이 사람 마음 안에 막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두 분 관계는 분명히 과거의 사건과는 무관하게 천천히 또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